안녕하십니까. 교계 아고라 윤정환 기자입니다. 지난 교계 아고라에서는 사랑의 교회 분쟁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사랑의 교회 갱신이 전 총무 김군수 집사가 출연해 왜 오정현 목사 반대편에 서게 되었는지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며 이에 대한 토론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교계 아고라에서는 사랑의 교회 분쟁 무엇이 문제인가 2탄으로 지난번 토론에 대한 반론적 성격으로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측에서 직접 출연해 입장을 들어보며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 세 분을 모셨는데요. 한 분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측 주연중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지난번에 출연했던 김군수 집사님은 출연 요청을 했으나 답변이 없어서 오늘 찬반 양쪽의 형평성을 위해서 오정현 목사 반대 측 의거로 법과 교회 대표인 황규학 박사가 반대 측에서 보내주신 자료와 사실을 근거로 해서 반론을 제기해 주시겠습니다. 법과 교회 대표 황규학 박사 나오셨습니다. 정관 및 법적인 절차와 관련해서 전문가적 입장을 밝혀주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장 소재열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옥하는 목사가 제자 훈련을 시작해서 성장한 교회로 강남 최고의 교회로 부상한 사랑의 교회. 하지만 오정현 목사의 논문 표절, 건축, 재정 문제로 분쟁이 시작되었고 결국 고소 고발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교계 아고라에서는 다시 한번 사랑의 교회 분쟁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를 가지고 형평성에 맞추어서 심도 있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랑의 교회 성장 원동력은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제자 훈련이 변질되어서 계급화하고 대형 교회로 성장시키는 성장 프로그램으로 전락시켰다는 지적이 지난번에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주연종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작금의 사랑의 교회 일로 인해서 사랑의 교회에서 한국 교회와 또 모든 교육자님들과 또 성도님들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죄송합니다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고 교회 회복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약에도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훈련은 모든 교회들의 좋은 성장 동력으로 또 한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35년 동안 그 기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또 사람들의 심성이 바뀌고 그러는 과정에서 약간의 이제 수정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워낙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다듬어지지 않은 면으로 인해서 서로 의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자 훈련을 리모델링하고 또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제자훈련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믿고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과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난번 토론에서 이 사랑의 교회 문제는 오정현 목사의 재정 문제 등을 굳이 사회법으로까지 가지고 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네. 교회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었는가에 대한 그 사랑의 교회는 또한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러한 체제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과 신청서를 보낸 상태라고 했는데요. 사랑의 교회 시스템이 어떠한지 고소 고발 전 투명하게 개혁할 수는 없었는지에 대해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왜 이러한 문제 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더불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를 좀 보고 네네, 그렇게 하시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랑의 교회 재정 운영 시스템하고 현황을 간략하게 도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예산의 수립도 한 4단계 걸쳐서 이루어지게 돼 있고 예산의 집행도 마찬가지로 한 4단계 걸쳐서 이루어지게 돼 있고 그 모든 과정마다 이제 감사와 또 절차들을 두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투명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수립이나 집행에 있어서 시스템상의 문제는 저희들로서는 못 느끼고 또 아마 한국 교회가 다 그렇게 가고 있겠지만 사랑의 교회도 투명하고 건전하게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 4회 감사를 받습니다. 수시감사와 정기감사를 비롯해서 4회 감사를 받고 2012년부터는 교회가 복식부기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 시행하는 교회는 아직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ECFA 여기에 이제 가입은 아직 할 수는 없지만 이곳에서 요구하는 그 수준의 재정 투명성 또 여러 가지 긴장성 등을 이제 맞추려고 노력하면서 우리 교회 재정이 굉장히 건강해졌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모든 재정의 집행 절차가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어떻게 뭐 사적으로 임의로 집행 절차에 개입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정 집행과 뭐 수립과 집행 이런 절차는 정관 또 정관에 관한 시행 세칙 예산위원회 규정 이런 것들에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로 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2014년 예산은 정확하게 580억이고 여기에 구제 선교에만 150억이 쓰여지고 또 건축 예산은 약 440억인데 건축 부채가 지난번에 나오신 분이 뭐 1000억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약 600억 정도 되는데 올해 아마 소망간 매각을 하게 되면은 대폭 감소가 될 예정이고요. 한간에 사랑의 교회 건축이 뭐 1조 원이 들었고 빚이 3천억이다 이런 얘기인데 다 그건 사실이 아니고 재정이 그렇게 건강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제 각 부서에서 예산을 수립을 하고 운영 장로님들이 그걸 정확하게 정리해서 당에 올려서 예산위원회에서 당에 올리게 되면 당회에서 심의하고 해서 재직회를 거쳐서 공동회의까지 가는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볼 수 있고 또 그 관여하는 사람들은 다 흐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원에서도 그거를 기각을 시켜버렸거든요. 반대파에서 요구한 재정 장부나 관련 자료들이 트럭 몇 대분을 요구했습니다. 다 그 볼 필요 없다. 딱 2가지만 허용을 했죠. 2가지만 볼 수 있겠는데 그건 뭐냐면은 건축 도급 계약서하고 그다음에 우리은행의 그 상환한 내역을 한번 공개해라. 그 2가지 이외에는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법원에서 그렇게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황규혁 박사님, 네. 여기 지난번에 우리 토론할 때에 네. 사랑의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러한 체제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현재 회계 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서를 잘 안 보여주니까 예, 투명하지 않으니까 예. 그 가처분 그 신청서를 보낸 상태라고 그렇게 말씀을 저희들이 토론회 때 제기가 됐는데 지금 여기 우리 주현종 목사님 말씀에 대한 것은 뭐 어떻게 반론을 예, 지난번에 김근수 집사께서 나오셨을 때 오정현 목사께서 배임 횡령 혐의로 20억을 어떤 결의도 없이 썼다고 해서 피소를 당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재정이 투명했다면은 투명하게 절차 있게 잘 관리가 됐다면은 20억에 대한 횡령 배임 행위로 이제 피소될 수가 없지 않았겠느냐 예,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현종 목사께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법원에 이제 반대 이탈파가 제기했던 재정장부 열람 및 복사 등사 가처분은 기각이 됐습니다. 95% 이상이 기각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만 인용하도록 그렇게 허용을 했는데 그건 뭐 재정이랑은 장부랑은 상관없습니다. 서류에 불과하고 그런데 그분들은 아직도 재정장부를 보여달라고 이제 항소를 했고 현재 법원에서 그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지켜보면 될 것 같고 현재까지의 그 정확한 팩트는 거의 기각이 됐다. 장부 하나하나는
보여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20억 횡령을 이제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네네. 저는 이 근거가 어떤 건지 저도 한번 영상을 보고 찾아보니까 뭐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목회활동비 10년간 9억을 횡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회활동비를 받아서 목회활동비에 적합하게 사용했는데 사용한 것까지도 전부 횡령이라고 아예 통째로 계산에 집어넣는데 목회활동에 다 썼고 증빙이 다 있습니다. 사실은 목회활동비는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항목이고요. 지금까지 사랑의 교회에서 목회활동비에 대해서 증빙을 요구하거나 감사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목회활동비는 담임 목사님에게 드리고 담임 목사님이 목회활동에 쓰시면은 그걸로 끝나는 그런 항목이었지만은 저희 비서실에서 이걸 다 증빙을 남겨놓고 장부를 다 정리해 놨습니다. 네, 이걸 다 지금 검찰에 제출한 상태고요. 네. 재직회 공동위에 다 거쳐서 예산 결산안이 만들어진 것이지 결의 없이 되는 예산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사랑의 교회 시스템상 결의 없이 예산이 집행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전에 이제 지금 2010년에 만들어진 정관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헌금만 수입으로 받기 때문에 헌금 이외의 수입은 그 부서에서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헌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라고 정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지금은 모든 수입이 들어오게 돼 있고 또 모든 지출도 절차에 따라서 예산 안에 따라서 지출이 그렇게 돼 있고요. 승인 받은 적 없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이런 거짓말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서 이제 20억이라는 말 나오게 됐죠. CD 판매금 3억 4천을 횡령했다고 지난주에 그렇게 네네.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는 CD를 이제 판매해서 얻어진 수익금으로 목사님이 목회 활동에 쓰신 것은 1억 7천입니다. 1억 7천입니다. 예, 이게 절반인데 이제 2배로 튀겨가지고 이제 거짓말을 했는데 이것은 목회 활동에 쓰도록 교회 내부 시스템에서 허용을 했고요. 네네. 담당 장로님이나 또 작고하신 옥하는 목사님께서 사역의 규모가 너무 커졌고 또 목회 활동비는 제한돼 있으니까 이거 오정현 목사 당신이 만든 것이니까 써도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옥하는 목사님으로부터 있었고 또 재정을 맡은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좋겠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그런 재정이 교회 재정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시스템상에서. 그래서 그냥 쓰도록 한 그것이 1억 7천 한 500 정도 되는데 다 증빙이 있고 선교와 구제 장학 사업이라든지 격려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현재 서류가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검찰에.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다음에 사랑 플러스 수익금 1억 7천도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사랑 플러스는 이제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운영하는 그 카페하고 서점인데요. 그 원장이셨던 옥하는 목사님께서 수입의 3분의 1을 담임 목사실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을 해 두셨습니다. 네네. 거기에 따라 집행이 되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목회 사역이나 또는 구제나 격려나 선교 쪽으로 다 지출이 되고 증빙이 다 검찰에 제출이 된 상태고요. 고 이재선 장로라고 하는 분이 이제 11조 6억 5백을 갖다가 줬는데 오정현 목사가 이것을 횡령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정확하게 교회 재정에 들어갔고 당회의 결의 절차를 거쳐서 정확하게 그 장로님이 기탁하신 목적대로 북한의 사랑센터를 짓는 북한 주민들을 돕는 그 일을 위해서 현재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 연길에 있는 중국 연길에 있는 동북아 문화재단 쪽으로 정확하게 유교보복을 송금을 했고 송금이 죄송합니다. 그 영수증이나 뭐 이런 영수증 여기 사실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있습니까? 그리고 그 즉각적으로 송금하지 못하고 좀 기다렸던 이유는 남북 관계 경색이 돼 있었고 그 당시에 네네. 그리고 더 정확하게 북한에 쓰여질 방도가 어디일까 용처가 어디일까를 찾느라고 이제 그것을 정교기금에 넣었다가 또 해약하기도 하는 과정은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그 금원 자체는 정확하게 북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현재 동북아 재단에 송금이 됐고 이것은 그 송금한 그 영수증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9월 26일 날 14시 58분 18초에 1억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9월 25일 날 14시 59분 08초에 또 1억이 들어가고 이것은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북아 교육문화재단의 사랑의 교회에서 입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부 토탈하면 이게 이제 여기도 이제 있습니다. 토탈하면 이게 6억 5백입니다. 정확하게 송금이 됐고 이 모든 절차는 당회에서 다 알고 있고요.
또 절차를 거쳐서 갔기 때문에 전혀 횡령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반대 이탈파가 주장하고 있는 25 횡령 주장은 전체가 다 거짓말이다. 잘못된 주장이다. 아 그러면 거짓말로 이렇게 거짓말이죠. 잘못된 거다 이렇게. 예,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소재일 박사님,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교회에서 이제 나름대로 아까 그 교회 목회비, 목회 활동비. 목회 활동비, 예. 목회 활동비나 뭐 이런 어떤 재정을 집행을 할 때에 어느 절차를 혹시 밟는 것이 뭐 정상적인 것입니까? 교회에서 재정을 집행한 이후에 그 집행이 정당한 집행인가 위법적인 집행인가 판단의 근거는 여전히 우리들은 자치법규인 이제 정관에 근거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관에. 사랑의 교회 정관에 보면은 그 사랑의 교회 조직 체계가 사랑의 교회 현 정관 6조에 보면은 본 교회 의결 기구로는 당의 재직회 및 공동회의를 두고 실행을 위해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는 당의 재직회 공동회의 체계를 갖고 있는데 1년 동안 쓸 그 재정 집행에 대한 예산을 연말 정기 공동회에서 교인들 전체 공동회에서 승인을 받고요. 승인된 범위 안에서 재직회와 당회에서 재정을 집행하는데 그 집행 근거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제 재정을 집행하고 나서 그 재정 집행에 대한 그 결과를 그 재직회나 공동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건 적법한 지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재직회와 공동의회를 통하여 적법하게 지출된 그 재정 집행된 내용을 승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교회 재정 집행과 그 예산과 결산의 궁극적인 결산 승인권은 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동회에 있는데 그 교회 재정의 총유권을 갖고 있는 그 교인들이 공동회를 통해서 승인해 줬다고 한다면 모든 교인들이 승인해 줬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누가 그 문제를 지적한다 하더라도 교인들이 승인해 줬는데 그걸 어떻게 문제가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교인들이 승인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인들이 나는 거기에 불복하겠다. 그렇게 해서 세상으로 가는 경우,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주영준 목사님, 지금 방금 뭐 공동회를 거치고 그 절차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김군수 집사님께서 재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이제까지 뭐 어떤 재정을 집행할 때에 자기는 그래도 이제 집사님을 오래 했고 안수 집사인데 전혀 이제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거든요. 내가 모르면 잘못했다라고 하는 논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좋은 교인들이 저희들은 사랑의 교회는 그 매년 재직회를 1년에 2번씩 하고요. 그리고 공동회는 연말에 한 번 하는데 강남에 있을 때는 6부 예배 또는 5부 예배 때마다 공동회를 했습니다. 이유는 가급적 교인들에게 교회 살림을 더 많이 알려드리고 제자 훈련하는 교회로서 평신도들이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예배 중간에 시간을 내어서 모든 걸 공개하려고 애를 썼고요. 거기서 이의가 있으면 질문도 할 수 있고 또 나중에 사무실에 와서 물어보면 알려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체로 교인들은 그 시스템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들, 우리 교회의 감사위원들 잘 할 것이다. 또 사역자들 그리고 수천 명의 우리 교인들이 직접 재정을 집행하는 자리에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평신도를 할지라도 그분들이 예컨대 저희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간이 영수증은 일단 접수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반드시 세금을 납부한 영수증만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행하는 사람은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몰랐다는 것은 곧 부정한 것이다 라고 하는 편견에서 나온 것이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 재정 지출은 정상적이고 투명했고 또
정관에 의한 절차법에 의해서 투명하게 지출됐다. 뭐 저는 거기에 큰 이의가 없다고 보고요. 아, 그래요? 제가 600억 전체 예산을 하나하나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제가 또 그 한계가 있는 인간으로서 완벽했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고 그렇군요.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 표적을 두고 의도적으로 한 번도 지금까지 문제 안 삼았던 것을 이번에 담임 목사님 논문 문제로 틈이 생기니까 이 문제를 다 감사도 끝난 문제 다시 가지고 와서 그 틈 속에 집어넣어서 성문을 좀 벌려보려 그랬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뭐 정확하게 검찰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려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 그러면 또 이렇게 지난 주간에 우리가 토론을 전개하면서 오정현 목사님의 이 청빙 절차에 대한 그런 지적도 나왔었거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청빙 절차는 그때 소재일 박사님이 정확하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당시 정관의 절차에 따라서 집행이 된 것이고 또 지금 현 정관이 그 이전에 했던 모든 그 교회에서 했던 사역과 행위들을 이 정관을 한 것을 간주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또 법적으로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밀히 살펴보고 절차들을 살펴봤을 때에 오정현 목사님이 청빙받는 과정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 청빙받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정확하게 세밀하게 따져보는 과정이긴 하지만 청빙 안 될 분을 청빙하는 것 그런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저분을 모시고 오고자 할 때는 이미 그런 것들은 다 검증이 된 상태에서 모시고 온 것이고 다만 절차만 밟는 것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황교익 박사님, 지난번에 그 청빙 그 절차에 대한 하자에 대해서 오카는 목사님의 어떠한 오카는 목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교회 전체의 위치상 이렇게 어떤 물론 절차는 나름대로 밟았지만 충분한 그러한 성도들의 어떤 의견이 없이 이렇게 모시게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도 좀 나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황교익 박사님 뭐 반론. 지금 소재일 박사께서 말씀한 대로 이제 1인을 놓고 청빙을 했지만은 당시 그때 분위기로 봤을 때 LA에서 충분히 오정현 목사께서 목회를 성공을 했기 때문에 신도들도 누구 하나 사실상 거의 반대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면 이제 복수를 한다거나 이제 공정 경선을 통해서 해야 되겠지만은 근데 실제로 제자 훈련을 이제 받은 분으로서 또 오카는 목사님의 절대적 영향을 받은 분으로서 목회를 성공을 했기 때문에 청빙 1인을 놓고 청빙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교회 자체에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한 그렇게 문제 삼긴 좀 어렵고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는 그러한 이제 청빙은 이제 지난번에 사실상 얘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만 이제 하고 싶고요. 김군수 집사께서 제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오정현 목사의 편입학 시험의 문제점과 그리고 총신의 신학대학원 3학년의 불법 편입 의혹과 그리고 총신대학원 편입 후의 심각한 수업 불참 및 수업 일수 부족에 따른 부정 졸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메일을 제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주현종 목사께서 오정현 목사가 2002년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편입학 시험에 당시에 참석하지 2002년 10월 22일 날 편입학 시험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편입학이 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울러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번 그 토론 주제가 오정현 목사 이력 문제가 대두되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하는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황교익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것과 더불어 아울러 이력 문제도 같이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청빙에 대해서 제가 조금 좀 설명을 부연해 드리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현재까지 한국교회 세대 계승에서 가장 성공한 청빙 형식은
전인자가 후인자를 선택하는 것이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오정현 목사님을 오카는 목사님이 이제 목자의 심정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또 교회 설립자의 심정으로 내밀하게 지켜보시다가 네. 이제 마음에 두시고, 최근에 그런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만 그 당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 4년 전부터 마음을 거의 굳혔다.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네. 오정현 목사가 사랑의 교회의 2대 목사로 가장 적합하다고 나는 생각했다. 그리고 오정현 목사는 나와 다른 게 많다. 제2의 오카눔은 사랑의 교회에 필요 없다. 나에게 없는 것이 그에게 있다. 그에게도 결점이 있지만 또 장점이 있다. 그런 말씀을 그 당시에 하셨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모신 거기 때문에 교인들은 거기에 다 이제 동의를 했고, 그래서 뭐 공동회의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이제 오셨고 그 이후에 모든 노회 절차 다 문제 없이 나갔습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총신대 신학대학원 편입, 네, 편입학 말씀이시죠? 시험 2002년 3학년에 편입한 게 문제라는 그 먼저요. 예. 예, 편입학 시험 당일 시험고사 당일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제 주장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편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편목은 목사님이 되신 분들을 다시 목사를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합동교단에서 사역할 수 있는 분인가, 특히 신학적 노선이 어떠한가를 필터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목적에 맞추어서 편목은 여러 절차가 있습니다. 아, 그 중에 제가 저 총신대 그 신대원에 있는 편목 과정 규정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규정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잘 보시면은 칼빈 테올로지컬 세미나리나 노스웨스트 유니버시티 포체프스트룸이죠. 이런 대학을 신대원을 나온 분은 3학년에 바로 편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이제 합동 측의 예. 총신대학교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의 편목 과정의 규정입니다. 규정이군요. 예. 예, 규정. 네, 죄송합니다. 거기에 예. 이게 김근수 집사 측에 의하면은 칼빈 신학대학원의 디민 과정을 이제 졸업했으면은 그렇게 편입하기 이제 그렇게 규정들을 할 수 있는데 THM 다시 말하면 이제 대학원이죠. 네.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은 이런 이제 편입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건 있거든요. 틀린 말이고, 여기 보시게 네. 되면은 칼빈은 예외고요. 여기 다라마라고 그러고 남아공에 있는 노스웨스트 대학이나 또 웨일즈에 있는 이반젤리카 스쿨 오브 티알러지 이런 데 나오는 사람들은 디민이 있거나 뭐 학점 얼마 이상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여기 있습니다. 칼빈은 예외입니다. 칼빈은 예, 칼빈뿐만 아니라 네. 카버넌트, 그다음 고든 코너, 리폼드, 트리니티, 웨스트민스터 다 여기는 거기 나온 분은 3학년에 바로 편입이 되는 것이 총신신학대학원에서 3년간 이수해야 될 학점이 100학점인데요. 네. 이분들은 그 이상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아. 더군다나 오정현 목사는 그 당시에 포츠부스트럼에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박사학위 가진 분은 3학년에 자동 편입입니다. 전혀 3학년에 편입한 건 문제가 없고, 시험 볼 때 또 뭐 안 보였고 예. 나타나지 않았다. 팩스로 이렇게 왔다 갔다. 받았다고 네. 팩스로 시험을 받고 외국에서 풀었다 그렇게 나오는데요. 내규 제9장 시험과 성적에 보게 되면은 네. 이런 게 있습니다. 학업의 평가는 필답고사 외에 학생의 출석, 레포트 제출, 연구 발표 또는 구술 시험과 현장 실습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고, 네. 제40조 1항에 보시게 되면은 기말고사는 필답 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의 특성에 따라 보고서 제출, 구술 시험, 연구 발표, 현장 실습 등으로 대체하거나 병행할 수 있다. 이 조건에 따라서 정확하게 오정현 목사님은 교수의 재량에 따라서 수업을 듣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걸 인정하셨을 때에는 네. 레포트나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셨고, 이것은 교수회에서 다 점검이 돼가지고 네. 통과가 되어서 졸업이 되는 상황입니다.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아니고, 문제를 삼으려고 하니까 이제 별걸 다 문제를 삼는 거죠. 예. 혹시 저기 소재열 박사님 여기에 대한 어떠한 뭐 박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합동교단은 타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저희 합동교단에 소속된 회원으로 합동교단에 소속된 그 교회에서 목회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지 않고는 목사가 되는 길이 없고 합동교단의 회원으로 지교의 목회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총신신학대학원에서 타교단 목사는
총신신학대학원에서 1년 내지 2년을 이제 수업해야 이제 수업하고 나서 본교단의 강투사 고시를 합격하고 인허를 받은 이후에 정식 본교단 회원 목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오종현 목사님은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본교단 소속 목사가 되려면은 본교단에 소속된 교회에서 목회를 하려면은 총신 신대원을 이제 졸업해야 되는데 그 신대원에 편입학하는 그 시험에 관한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과연 그때 당시 오종현 목사님이 편입 시험이 정당하게 치러졌는지 여부는 그때 당시에 학교 관련 규정을 잘 살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학교 교수회가 오종현 목사님을 편입 시험에 합격했을 때 이거 어떤 결의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교수의 결의가 있을 것이고 그걸 또 확인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002년 1학기 2학기 1년간 수업을 해서 이제 졸업을 했는데 2002년 1학기 2학기 수업을 참석했는지 그럼 수업을 참석하지 않고도 학점을 부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규정이 있었는지 그런 여부는 이제 학교에서 그 당시에 관련 규정들을 잘 살펴서 이제 확인하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 이외에 그 이외에 목사 안수 증명 다 여기 노회에서 하셨고요. 그 다음에 강조사고시 패스한 것도 여기에 다 인허가 나와 있고요. 동서울 노회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온 또 반대파 사람들이 하도 목사 안수 안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미국 PCA 교단에서 노회에서 이렇게 목사 안수 받았다는 증명서가 왔습니다. 이런 증빙들은 사실 내놓을 필요도 없는 건데 30년 목회한 분을 갖다가 하루아침에 안수 받았어요 물어보니까 저희도 참 구하기 얼굴이 뜨거웠어요. 미국 사람들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이거는. 예. 주현종 목사님, 네네. 지난번에 우리 김군수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함께 토론할 때에 오정현 목사님에 대한 논문 표절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셨습니다. 네네. 거기에 대한 어떤 반론 말씀하실 거 있으면 오늘 좀 충분히 말씀해 주시죠. 그 논문이 이제 이런 식으로 발단이 되고 그 문제가 전개가 됐는데요. 1단계는 이제 발단은 먼저 한국계 목회자의 대피 의혹에 대해서 김모 교수가 일반론적인 문제 제기를 페이스북에다 했습니다. 그거를 우리 교회의 몇 명의 사람들이 오종현 목사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지목을 해서 당회에서 발칵 뒤집혀졌죠. 그랬죠. 그래서 그때 담임 목사 학위 관련 TF라는 것을 만드는 게 이제 1단계가 됩니다. 그때의 그 TF의 팀장이 권준이라고 하는 장로님이셨어요. 권모 장로. 권모 장로가 팀장이 되어서 김 교수를 조사했는데 김 교수는 나는 오종현 목사님 그거 절대 지목한 거 아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끝났는데 그 이후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김 교수가 오종현 목사 논문을 이제 좀 파기 시작을 하죠. 그 정보를 권 장로한테 주면서 공개는 하지 말라라고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추락하는 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TF팀 책임자인 권 장로님께 이 문제를 덮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고 당회에 올라간 사안이 최종 당회의 결정도 되기 전에 세상에 유포된 것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김 교수 쓴 글이거든요. 이에 대한 책임은 자료 유포자가 져야 할 줄 압니다. 앞으로 남은 수습 과정 가운데 사랑에게 당회의 지혜로운 결정이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김 교수가 페이스북에 글을 씁니다. 이 글 끝에 이제 어떤 분이 내가 남가주에서 오정현 목사랑 같이 공부했는데 열심히 논문 썼다. 그걸 여기 증명을 하고 있고요. 권 장로가 그 과정에서 이제 논문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제 다음 설교를 하러 내려가야 되는데 어떤 여자 권사와 함께 들어와서 논문 표절 들이대면서 사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일까지 김모 수석 부목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분이 참 우리 교회는 수석 부목사 제도가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 장로님인데 이 행정 체계도 모르고. 아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담임 목사가 이제 사표를 제출하든지 할 때는 당회가 있는데. 아니죠. 담임 목사님은 노회에 내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노회에 이렇게 제출하기. 지난번에 우리 손재열 박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셨었잖아요.
뭐 그러면서 수석 부목사에게 제출하시면 월요일 저녁 때까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오 목사님께서 충분한 지원을 받아서 명예롭게 사랑의 교회를 떠나실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당회원들과 당회 서기와 상의해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이걸 법조인들이 얘기하는데요. 협박 공갈 회유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사이에 들어가서 내일까지 부목사에게 사표를 내라고. 이분이 TF 위원장 아니었어요, 이 당시에는. 권사님이시죠? 아니, 이제 장로님, 장로인데 이분이 TF는 2012년 7월 13일부로 끝났습니다. 네. 그 이후에 혼자 독자적으로 논문을 가지고 설계를 했죠. 어떻게 이 문제를 끌어나갈까. 그래서 이제 뭐 당회에 결국은 담임 목사 사표 안 내니까 당의원들에게 메일로 뿌렸고 그 뿌린 메일이 하우사랑이라고 하는 반대파 카페에 올라가고 그게 뉴스엔저에 넘어가면서 이게 이제 문제가 확산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목사님은 그 다음 주에 교인들 앞에 사과하고 모든 거취 문제를 포함해서 당회에 일임하겠다라고 맡겨드리고 그 다음 진행 과정을 지켜봐야만 했던 그런 일이 시작이 됐는데 결론적으로 단계별로 진행이 됐습니다만은 논문의 문제는 담임 목사님을 사임시키고 건축을 중단시킴으로 사랑의 교회를 무너뜨려서 한국교회 인본주의 세력이 확장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는가. 사람이 교회를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닐까. 만약에 정말 이분이 경건한 마음으로 시작했으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좀 지적해드리고 싶고 그 이후에 학교에 이분이 남아공 학교에 편지를 보낼 때에도 자기 자격을 사칭을 합니다. 내가 조사위원장이라고. 그 당회에서 그분 조사위원장 아니라고 메일을 보낸 이후에 나는 또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봤을 때 또 학교에서도 이 논문은 뭐 문제 없고 경미하거나 테크니컬한 부분이거나 용어의 차용이기 때문에 한간에 제기되고 있는 논문을 뭐 바꿔치기 했다거나 논문을 대필했다거나 이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된 상황에서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신사적이지 못하다고 보고요. 작년 6월 30일 날 당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거론하지 않겠다. 학교에서 문제 없다고 왔기 때문에 최종 공식 의견이 있었으므로 논문 표절과 관련된 문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는다. 이게 당회 결의고 이 결의에 참석한 분이 권모 장로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이후에도 계속 언론에 나와가지고 표절했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랑의 교회가 미움과 대립을 넘어서서 다시 하나 될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동일하게 이 질문을 김군수 집사님, 그 오정현 목사님 반대 측에 드렸어요. 자기들은 충분하게 사랑의 교회 하나가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말씀을 좀 했었거든요. 오정현 목사님 교회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서로 분쟁과 갈등이 대립되고 있는데 이걸 좀 잘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좀 없겠습니까? 교회 측에서? 예, 먼저 그 지난번에 그 담임 목사님이 1천억을 배임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죠. 그거 좀 설명을 좀 드리면서 그렇게 좀 풀어가겠습니다. 오정현 담임 목사님이 1천억을 배임했다. 땅값을 600억을 더 주고 사고 공공도로 이용하고 있는데 10년 뒤에 저거 복구하려면 390억에 들어가니까 토탈 한 1,000억 정도가 배임이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미리 배임으로 이렇게 청구하는 것은 좀 새로운 이론인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먼저 이 대림, 그러니까 지금 사랑의 교회 그 부지의 원 소유주였던 대림이 그 외환 위기로 유동성 위기에 있을 때에 토지공사의 환매 조건부로 610억의 땅을 팔았다가 다시 산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거는 사실상의 대출을 받았다가 갚고 땅을 찾은 거죠. 그때 610억이라고 하는 것을 시세가로 산정해서 1,170억을 주고 샀기 때문에 나머지 한 600억 가량을 당신이 배임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요.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 당시에 감정가가 우리은행 감정가가 1,080억이었고요. 공시지가가 1,062억이었습니다. 감정가는 원 시세가보다 훨씬 낮은 편이죠. 이번에 그 현대도 그 한전 부지를 감정가의 그 3배를 주고
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싸게 산 겁니다. 근데 이거를 배임이라고 이제 몰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본인들은 우선 좀 털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말고도 많은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건 지금 어떤 분이 무교병이라는 카페에 올린 글인데 나는 반대파에 섰을 것이다.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이 많은 거짓말이 단 하나만이라도 사실이었다면 나는 반대파에 가서 깃발을 들었을 것이다. 무슨 거짓말이냐면요. 제천기동산 가서 자숙한다고 그러놓고 미국 갔다.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오목사의회 제천기도동산 문을 폐쇄했다. 오목사님 들어오시니까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버진 아일랜드에 비자금을 숨겨놓은 의혹이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뭐 기쁨 좋아 놀고 있다. 예?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예? 담임 목사와 당회 서기 장로와 장로 회장은 마귀 새끼들이다. 이런 얘기들을 본인들 좀 털어야 됩니다. 이제 집에 에쿠스 승용차가 또 한 대 있다. 다 거짓말입니다. 심지어는 거짓말을 책자로 만들었어요. 99%가 거짓말. 이제는 본인들이 알 만큼 알았으니까 그걸 좀 덜어내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서로 좀 감정도 풀고 해서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이 제기한 소송을 보게 되면 이렇게 지난번에 잠깐 우리 황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소송이 이렇게 많습니다. 대부분이 기각이나 종료됐습니다. 또 저도 소송 당했었는데 저도 무혐의로 이제 기각이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좀 마무리 멘트로 마지막 돌아가면서 소재일 박사님부터 한 말씀 해주세요. 교회 역시 사람들이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폭로하고 드러내고 분쟁으로 끌고 간다고 한다면 이 지상에 세워질 교회는 없다고 봅니다.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용서하고 이해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진실 공방 그 뒤에는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당회원들 또 담임 목사님은 아마 한국교회 전체에 대해서 빚진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잘 이긴 다음에 다시 건강하게 서서 한국교회를 섬기는 큰 머슴교회가 될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반대파에 가 계신 분들도 지도자의 허물을 그렇게 들춰내서 서로를 힘들게 하기보다는 아까 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품고 사랑하면서 빨리 돌아오셔서 우리가 함께 더 건강한 교회, 그분들이 원하시는 더 건강하고 개혁적인 교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오신다면 저는 맨발로 나가서 맞이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시는데 걸림이 되는 것이 있다면은 제가 다 이 몸으로라도 이 하찮은 부교육자의 몸으로라도 다 막아드리겠습니다. 함께 오셔서 이 아픔을 이제 좋은 추억으로 남기고 정말 멋진 교회, 건강한 교회, 한국 교회 머슴이 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일에 함께 동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황교학 박사님 마지막으로. 예, 지난 1, 2년 동안에 오정현 목사께서 정말 오명과 오해를 이제 같이 이제 얻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사실상 논문 표절이라는 이런 이제 오명도 쓴 것은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오정현 목사의 이제 권위가 상당히 많이 실추됐던 것도 사실인데 실제로 또 이렇게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은 또 논문이라든가 그 외에 뭐 업무상 배임 횡령 또 여러 가지 편입하기라든가 안수 문제 또 오해도 이제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원글씨에 나오는 헤스터처럼 이제 어덜터리라는 A자를 가슴에 새기고 다녔는데 하도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사회적 공헌을 많이 해서 나중에는 아이들이 그 엔젤이라는 A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정현 목사께서 정말 이제까지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오명의 오자를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보다 사회적 공익과 정말 한국교회를 이끌어 가서 정말 이제 그 오정현의 오가 이제 오명의 오가 아니라 오해의 오였다는 것을 좀 이렇게 몸소 실천해서 한국교회 보여주시면 한국교회가 정말 교감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특정 언론사가 후원을 하면은 어떤 비판도 하지 않고 또 후원을 하지 않으면은 8개월에 200여 이상 기사를 써서 한 교회를 파괴시킨다는 것은 이거는 좀 이게 자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멘트 부분은 저도 언론사 기자 입장으로 많이 반성도 해보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의 교회 분쟁,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오늘 두 번째 토론을 세 분의 패널과 함께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단지 문제에 대한 지적과 다툼, 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서로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아픔을 지워버리며 다시 회복되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저희들이 기대하며 교계 아고라 여기에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야방송 교계 아고라는 기독교 개혁,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